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기능 중 하나인 단톡방, 여러 사람이 메시지 내용을 공유하는 방, 오픈 채팅방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충족시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용문 명예훼손 성립 요건 1. 비방할 목적 2. 공연성 3. 특정성. 특히 카톡 명예훼손 사건은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은 전파성이 강해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단톡방 뒷담화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일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 상식을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톡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며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로 잦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졌는지에 따라서도 유무죄가 가려지기에 단톡방 뒷담화가 이뤄진 경위도 중요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일 단톡방 뒷담화가 단지 한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단톡방 뒷담화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 처벌을 면하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단톡방 뒷담화 사건. A씨는 모 회사의 신입사원입니다. A씨는 같이 입사한 동기 여럿이 있는 단톡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의 팀장인 B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는 것을 목격하여 단톡방에 팀장을 뒷담화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 남긴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B씨는 팀장이면서 일을 안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 등 무능력하다. 여직원들한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다. 회식 때는 은근히 스킨십을 한다. 누가 B씨를 인사팀에 고발해서 잘렸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단톡방 안에 있던 10명의 사람이 모두 확인하였고 회사 전체로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도 공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내용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B씨는 자신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A씨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차원의 징계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본 사건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내용이 전파되면서 실제로 B씨의 성희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A씨는 단톡방에 있었던 신입 여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하여 조심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단톡방 뒷담화는 카톡 명예훼손 사건으로 커지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수사기관에서 억울함 풀기 어려워 실제로 명예훼손죄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명예가 달린 일이어서 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과거에 당했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일들도 몇 차례 발생되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고 무대응한다면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된 이유를 검토하고 변호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카톡 명예훼손 고소되었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